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침투부 아침 라디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9월 17일은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금관가야에서 마품왕이 제3대 왕으로 즉위했으며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막했으며 올해 크리스마스를 100일 앞둔 날이며 오늘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해서 성공하면 100일이 크리스마스라는 놀라운 사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고백을 해서 꼭꼭꼭 사귀십시오. 그러면은 100일 선물 준비 안 해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퉁칠 수 있습니다. 1+1 이벤트. 오늘 꼭 고백해서 사귀세요. 굉장히 기념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네이버 화요일툰 빙탕으로 성남나비치과 SBS 아나운서의 끝 배성재님,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를 그냥 후원합니다. 안 껐네요. 이제 끄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실시간 후원 메시지는 읽어드리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추려주셨고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눅눅한 바닥님 사연이에요. 반가 19살 같은 사람입니다. 현재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체육과를 나와 웨이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특성상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건강을 생각해 예전 했었던 헬스를 다시 시작하며 식단도 조금씩 챙겨 먹으며 운동을 하고 있었더랬지요. 하지만 살이 점점 찌더니 한 달 만에 7kg가 쪄버린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침은 아버지와 식사, 점심은 프리, 저녁은 어머니 도시락을 먹었었더랬지요. 도시락은 소량의 밥과 어머니가 많이 사놓으신 삼겹살을 싸주셔서 그렇게 먹고 군것질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이 정도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아도 찌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7kg가 쪄서 90kg가 넘어버렸습니다. 90kg 거구가 되고 어머니는 저보고 운동을 더 해야 한다고 살이 쪄서 돼지가 됐다고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늘 도시락에 삼겹살을 500g씩 구워주셨던 겁니다. 삼겹살은 100g당 330칼로리 정도 되는데 그걸 매일 먹었던 것이지요. 작은 락앤락통에 담겨서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먹어서 살이 뒤룩뒤룩 쪄버린나 꿀꿀. 어머니는 이 사실을 듣고 뭐가 그리 행복하신지 배가 찢어져라 웃으시더라고요. 열받아서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꿀. 어머니가 이제 트랩을 설치를 하신 거네요. 아니 뭐 먹으면서 좀 이상한 걸 못 느꼈나요? 500g씩 구워주셨는데 아니 1인분에 150g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음식점 기준으로 3인분을 먹은 거예요. 점심으로. 매일. 아 근데 또 돈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매일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왕 찐 거 아까우니까 그냥 유지하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먹은 거 뺀다고 다시 또 빼면은 그동안 먹은 삼겹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 찌우려고 들였던 돈, 시간, 당신의 노력 이게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아까우니까 살 찌운 거 아까우니까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90kg 유지하도록 하죠. 90kg 정도면 괜찮거든요. 듬직하니 그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체형이에요. 듬직하니 비리비리한 기생오래비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듬직한 거 좋아해요. 아주머니들은 딱 묵직하게 사세요. 두바님 사연입니다. 침하 2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결혼식 하객 알바도 쓴다는데 전 오히려 회사 동료들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특이한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걸 숨기고 극도로 평범한 척 재직 중입니다. 아, 힘숨캐군요. 경험상 이 경력을 숨겨야 되겠더라고요. 결혼식에 오면 화환이나 다른 하객들로 인해 분명히 들키게 됩니다. 결혼 휴가만 쓰고 회사에서 물어보면 그냥 펜션에서 스몰 웨딩 한다고 구라쳐도 믿어줄까요? 여초회사라 관심들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아, 뭐길래 화환이 오면은 들키게 되지? 다른 하객들이? 뭘까? 근데 여초회사랑 뭔 상관이에요? 미스코리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폭이었나? 여초회사가 원래 더 관심이 많나요? 남 일에?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남잔데 남의 일에 관심이 많거든. 정확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은 관심 없지만 남의 시실콜콜한 이야기 이거는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이에 관심을 한눈에 이끄는 어떤 그런 요딴 그런 거죠. 일단 숨기고 싶으시면은
결혼을 꼭 해야겠습니까? 아니,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결혼을 꼭 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안 하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화환이나 이런 걸로 뭐 들킬 이유도 없고, 그리고 거짓말도 안 해도 되고, 거짓말하면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세요. 근데 꼭 결혼을 내가 해야겠다 하면은 이거 못 숨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을 하면은 사진이 있고 사진이 돌고, 그럼 돌다 직장 동료한테 들어갈 텐데 스몰 웨딩으로 한다고 해놓고 막 사람들 막 버글버글한 사진이 딱 돌면은 더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인구 5천만에 경기도에 거의 4분의 3인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비밀로 하기에는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하고 커밍아웃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맞서 싸워! 그리고 경력이 뭔지 궁금하니까 사연 또 보내주십시오. 감령의 금구슬님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 하세인영 침착맨님, 제 고향이 충남 논산시 강경읍인데요. 젓갈이 특산물입니다. 추석과 김장철을 맞아 침착맨이 각종 양념젓갈에 햇반을 비벼먹는 먹방을 보고 싶은데요. 제 고향의 상권을 죽이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방 해주실 수 있다면 가볍게 젓갈 선물 세트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젓갈. 저 젓갈 싫어하죠. 야, 젓갈 특산물이 강경읍. 야, 젓갈은 원 없이 드시겠네요. 저는 젓갈 하면은 그거 먹습니다. 오징어젓, 낙지젓. 그거 말고는 안 먹어요. 그리고 젓갈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조그만한 거 하나 먹고 밥 이만큼씩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젓갈 그 조그만한 거 있죠. 지렁이만한 거. 지렁이 한 3분의 1 토막만한 거. 그거 3젓가락? 그러니까 지렁이 하나 정도 먹으면 밥 한 공기 다 먹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 젓갈도 저한테 먹히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진짜 맛있게 먹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미아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릴 일은 단 하루 동안 겪은 일입니다. 저녁 귀갓길에 어떤 분에게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던지라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려고 뒤를 돌아보니 쌩 하니 그냥 가시더군요. 여기까지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깨빵을 하면서 그분 손톱이 휴대폰 스크린 위에 충격, 슬라이딩이 가해지면서 필름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크게 스크래치까지 났더군요. 참고로 이 휴대폰은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 휴대폰이었습니다. 열받아. 그 아저씨도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하는 수 없이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어깨빵을 계속 머릿속에 리플레이하면서 집까지 왔는데 뭔가 허전하다 싶어 바지 주머니를 만져보니 지갑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카드와 민증, 커말 2급 자격증, 점심에 롯데리아에서 행복한 점심 이벤트로 더블X2 버거 세트 사먹고 남은 3,500원이 있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들어있으니 크게 상실감은 없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주민등록증 재발급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잃어버려서 승질이 나더군요. 지갑도 그날 처음 갖고 나간 새 직업이었고 요새 힘든 일이 많아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침디는 이런 불행한 하루를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행복한 점심은 개뿔, 좆대리아 야발. 감사합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맛있게 먹은 롯데리아를 욕하세요. 이상한 분이시네. 아니 근데 툭 하고 지나가는데 손톱으로 스크래치 내는 게 말이 됩니까? 크게 스크래치 내는 게? 뭐 울버린이야? 뭐 세이버투스야?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쓱 했는데 이렇게 돼. 이누야샤? 이누야샤도 그거예요? 손톱 길어요? 아니 뭐 구운 백골조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약간 좀 이상하고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고, 그리고 어깨빵을 당했는데 그 뭐 서로 안 보고 갔으니까 과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경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억울한 듯이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진로대로 가시고 그분이 이렇게 옆으로 막 지나가면서 어깨빵을 팡 했다고 치면은 그래도 전방 주시를 안 했기 때문에 미야오님이 한 30% 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로 이게 직진하는 상태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고속버스에서 내렸는데 거기다 놓고 간 거야. 그래서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 찾을 수가 없대.
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체통에 누가 넣어주셨더라고. 현금은 쏙 빼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날라왔어요. 주민등록증이. 그때 저는 화가 났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걸 딱 받아보고 너무나 기뻐서 막 집안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하고 주민등록증 애초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없는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등록증 귀찮아서 그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오니까 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기쁘면 집안을 돌아다니냐고요? 예. 근데 흔히 생각하는 막 뛰듯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경보 형태로 막 돌아다닙니다. 침착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 주민등록증만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임시 주민등록증 그 발급받지 마세요. 일단 기다리시고, 휴대폰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던, 산지 뭐 5년이 지났던, 어차피 그거 1개월 지나면 잔기스로 범벅이 돼요. 그 어차피 그거는 휴대폰의 운명이에요. 너덜너덜해지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먼저 이제 긁힌 거는 6개월 뒤에 보자는 생각으로 해서 6개월 뒤에도 그 상태면은 아주 원래 평범한 엔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별일도 아닌데 나대죠? 지갑 잃어버리고 휴대폰 기스 난 거 가지고 이게 설레발이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이 설레발이 치는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일은 귀찮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밝게 웃는 네 모습이 좋아님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디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한 청년입니다. 언제부터 누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다가 좋은 상황마다 여시! 라는 감탄사를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이 시국에 다른 감탄사로 바꾸고 싶은데 입에 달라붙는 감탄사가 없네요. 침디가 하나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시! 여시! 이거는 그거잖아요. 백인천 옛날 감독님, 백인천 해설위원님. 여시!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아마 뭐 야구 갤러리 이런 데서 이제 그 마구마구 갤러리, 야구 갤러리 이런 데서 여시! 여시! 이거 한 5년 전인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한 거 보니까 그걸 갤러리를 이용하는 친구가 요시요시해서 자기도 모르게 요시요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누가 봤던 거를 그 따라한 거를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뭐 감탄사 착 달라붙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뭐 감탄사가 뭐가 있었나? 저는 그냥 그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는데요. 뭐가 있으면 아씨 개 같은 이게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아씨 이게 중얼중얼. 그러니까 이거보다 요시가 난 것 같은데요. 그냥 요시 하세요. 그 시국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떡해. 이거보다 낫잖아. 중얼중얼거리는 거보다 낫잖아. 그래서 요시로 하는 걸로. 자, 크레피용님 사연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흔한 25남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은 9구단 체제를 시작하며 창단한 팀으로 초기엔 상위권을 휩쓸다가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길 때 야구를 보는 건 정말 너무 신나는 일이지만 야구가 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제 여자친구도 저 때문에 이 팀으로 넘어왔는데 저보다 더 야구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는 날엔 보지 말자는 주의인데 여자친구는 지는 꼬라지라도 봐야 한다는 주의예요. 어떻게 하면 야구를 저도 기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도와줘요 침디. 아니 지는 날에 안 보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지는 날인 걸? 지고 있는 중에는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6점 차 막 이렇게 한 6회 넘어갔는데 그럼 이제 안 보는 거야? 근데 이길 수가 있잖아. 이길 때도 있잖아. 맨날 지니까 안 보는 거? 근데 이거 지는 날에는 보지 말자는 주의가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은 보세요. 왜 화가 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지는 날 6회까지 했는데 6점 차가 났어. 질 확률이 높죠? 안 봐. 그럼 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졌어. 근데 이기고 있는데 역전당해. 역전당해서 지면 또 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고 있다가 이기는 경우를 못 보게 돼. 크레피용님은 중간까지 지는 거는 다 지는 거고 이기다가 역전당하는 것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게 별로 없는 거지. 그쵸? 역전당하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지는 거는 지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하루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이기는 날이 있을 텐데 역전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니까 계속 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보실 거면 다 보시고
아니면은 약팀하고 할 때만 보시던가. 약팀하고 할 때만 보던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이제 마구마구로 야구 잠깐 그 관심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보기 힘든 날이 있긴 합니다. 노사, 뭐라고 그러지 그거? 무사라고 하죠. 무사 2, 3루 뭐 이렇게 있어. 점수를 한 점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나도 못 보겠더라고. 막 안에서 막 뭐 지렁이가 한 10마리가 막 꿈틀대는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겠어. 승질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경기에, 아니, 한 2경기에 하나씩 나오면은 그 좀 힘들죠. 그것도 아니고 한 경기에 2개씩 나온다? 막 그 변비하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지렁이 계속 내 안에 지렁이가 막 움직이면서 막 돌아버리, 삼중살도 있어요. 간혹 가다. 유땅. 아니 그게 무사일 때 점수 못 낼 때는 삼진으로 해가지고 못 건드리는 것도 있는데 진짜 다채롭게 점수를 못 내. 뭐 점수를 못 내는 방법도 그렇게 다채로울 수가 없어. 다 그 세팅 다 돼 있는데 폭삼으로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경우가 있고, 쳤는데 병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쳤는데 제대로 쳤어. 근데 막 진루가 꼬였어. 막 그래서 자기 혼자 막 해.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진짜 엄청 창의적인 플레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야구는 보면은 그 성질 나빠진다고 보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안 봐요. 좀 보면 승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기는 날만 보려고 하면은 내가 뭐 결과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챙겨볼 수 있는 건 다 챙겨보시고, 여자친구를 좀 약간 옆에서 주의 깊게 좀 관찰하십시오. 야구 볼 때 그 성격이 진짜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보세요. 모기 쉬벌 죽여버려님 사연입니다. 침디 안녕하세요. 22살 침순이입니다. 작년에 2종 보통 면허 따고 자신감 만땅으로 옆에 엄마 태우고 시장 가서 쇼핑하고 집 앞에서 주차하다가 그만 브레이크 말고 엑셀을 밟아버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아버렸어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차 수리비는 알바로 갚았습니다. 아버지께 따끔한 훈계도 듣고 반성도 했지만 자만했던 제 자신이 너무 안심해서 그 뒤로 차에서 손을 떼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겨울방학 때 운전해서 다시 도로 연수 받고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마치 뭐 그거 같네요. 무슨 판타지 영화인데 엄청나게 옛날에 이름을 날렸던 검사가 자기의 실수로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검에서 손을 떼고 반년이 지났지만 시대의 부름에 응해 다시금 재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겨울 방학 때 운전학원에서 다시 도로 연수 받고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 추천 영상에 블랙박스 몇 대 몇이라고 차 사고 관련 영상이 눈에 띄더군요. 제가 아무리 조심하고 잘 운전한다 해도 무단횡단이나 음주횡단, 보복운전이나 음주운전, 칼치기 해버리는 차들을 마주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침디, 제게 용기와 희망을 들려주세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평생을 산다. 네, 도로 연수를 받고 도전한다. 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좀 못해요. 못하는데 어떻게 이제 계속 끌고 다니느냐, 낄 때 엄청 뒤에가 비어있을 때만 낍니다. 그래서 못 끼면 병건이의 대모험이 시작돼요. 못 끼면은 이제 빠져나가는데 못 낀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일산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막 20분 30분씩 막 돌아간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약속 장소에 그 좀 한 30분씩 일찍 가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운전하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운전하는 그 층이 진짜로 저같이 순발력 안 좋은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운전에 자신 있으면은 뭐 이렇게 타이밍 봐가지고 흐름 따라서 이렇게 딱 하면 되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느리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저는 참고로 블랙박스 영상 안 봅니다. 보면은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나 같은 소심장은. 근데 그런 거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커뮤니티에도 막 올라오고 막 누구 잘못이라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짓 하는 뭐 차 영상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나 못 보겠어. 그리고 그게 막 너무 비상식적이라 가지고 막 머리에 화가 나. 막 화가 나서 막 머리 아파. 저 옛날에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이제 합류하는 그런 도로로 가고 있는데 앞에 합류하는데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웃기웃 하면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막 애매하게 걸쳐놓은 거야. 그래서 그 차를 지나야지 되거든요. 그 대로변으로 합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돼가지고 막
막 삐질삐질 하면서 막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미친 거기에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냥 주차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 편의점 앞이었거든요. 가지고 가면서 나도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조수석 차문을 내리고 그 차를 이렇게 빤히 쳐다봤어요. 이게 나 보나 안 보나 쳐다보니까 마침 그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쪽 그 운전석에 쑥 보는 거야 나를. 근데 되게 눈이 풀려가지고 뭐 어쩔 거야 라는 식의 눈으로 계속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눈이 한 2초가량 됐던 것 같아요.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먼저 도망갔습니다. 너무 무섭게 쳐다봐가지고. 깡패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되게 호리호리한 아저씨인데, 호리호리하고 머리 벗겨진 아저씨인데 뭐 모든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듯한 눈으로 나를 고개를 한 45도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쳐다보더라고.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니까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게 무서워서 운전을 안 한다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운전도 하고 두 개 이제 동시에 하는데, 운전도 하면은 편해요. 그 교통 이용하기 힘든 데 있으면은 운전을 하면 한 번에 가고 하니까 운전 꼭 연수 받아서 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뿌요소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자이고 20살 여동생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옥상에 테라스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요. 제가 새벽 4시에 담배 피러 갔다가 어떤 귀신을 마주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20살 제 여동생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맞담배를 해야 되나요? 아, 예. 이거는 뭐 맞담배 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담배 끊으라고 할 거면은 본인이 비흡연자여야 돼요. 그래야지 명분이 있어요. 이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뿌요소다님은. 그래서 흡연자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런 흡연자의 종류가 있어요. 내가 피는 건 괜찮은데 남이 피는 거는 굉장히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말을 하려면은 뿌요소다님도 끊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20살이고 뭐 하는데 뭐 그게 할 게 없죠. 이건 어떨까요? 맞담배를 피우면서 같이 금연 클리닉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가고, 동생하고 보통 이제 대화가 별로 없는데 맞담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좀 스몰 토크를 통해 가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딱복이 더 맛있습니다의 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통학의 굴레를 벗어나 기숙사로 탈주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여태껏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저의 생리적 욕구가 자유롭게 배출되지 못하여 걱정입니다. 제 룸메들은 방귀도 안 뀌는지 여태껏 방귀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또 잠기는 밝아서 제 방귀 소리 때문에 새벽에 계속 깨는 것도 지칩니다. 아, 왜 자기 방귀 소리에 자기가 깨? 사실 지금도 방귀 끼러 2시 수업인데 일찍 나와서 몰래 계단에서 끼고 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침디. 뿌앙! 방귀를 남 앞에서 이제 못 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룸메들이 방귀도 안 끼는지 여태껏 방귀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다른 룸메들도 새벽에 계단에 나가서 몰래 끼고 오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 옛날에 화장실 고장났을 때 작업실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랬어요. 아, 오줌 다 싸고 들어가야 돼. 그것처럼 저 룸메들도 방귀 다 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농후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뿌요소다님처럼 방귀 끼는 계단에서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방귀를 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때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트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단에서 한번 본의 아니게 마주쳐서 같이 뿌드드득 뜨드드득 툭툭 타닥탁 타닥 드륵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트는 거 말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살면서 지방귀 소리에 지가 깨가지고 지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예민한 이 성격을 좀 약간 수더분하게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뭐랄까 너무 예민해. 근데 마침 오늘 아내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또 떠오르네요.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깼다는 겁니다, 아내가. 그래서 난 깬 기억이 없는데, 나는 오늘 9시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얘기해줬는데 6시에 그 옆에 기찻길 있거든요. 와다다다다다다다닥 막 커브길이라서 와다다다다다닥 끼
하면서 막 간단 말이야. 근데 제가 눈이 퍽 떠지더니 스물 있다가 잤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깼었나 봐 그때. 그런 것처럼 깨지 않았나 싶어요. 떡볶이 더 맛있습니다님. 그래서 방귀 소리에 묵 해서 눈이 팍 떠졌는데 스물 하는데 정신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아 씨발 짜증나 씨. 아 개같네. 이 잠 들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까지 그 뭐라고 해야지 방캔을 한 거지. 아무튼 이거 좀 예민한 성격을 좀 고치려면은 침착맨 방송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열받는 상황을 많이 주입해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 양념이님 사연입니다. 침디 하이. 저는 얼마 전에 게임 업계에 입문한 파릇파릇한 기획자 맨입니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획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들어갑니다. 신입인 제가 쓴 기획서 똥찌꺼기를 기반으로 게임이 제작되고 있는데 이 똥찌꺼기를 보고 10년차 미친 베테랑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침디는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신입이 쓴 기획서를 보고 10년차 베테랑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게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년차 베테랑들이 미친듯이 이거 구현하려고 만들고 있는 모습이 결과가 좋지 않을 시에 그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이겠죠. 야 이걸 살리네 하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저는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때는 저는 이래요. 차를 타다가 늦어. 차가 막혀서. 그러면은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절부절해도 차가 더 빨리 가는 게 아니야. 차가 꽉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물론 늦었는데 차가 막 어느 정도 통행이 있고 하면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뭐 안달복달한다고 뭐 됩니까?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 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내가 쓴 기획서 똥찌꺼기 이 회사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주인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어차피 그 게임 만들어봤자 양념이님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겁니다. 그거 회사도 그 자아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일을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좀 한결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이 그런 게 있잖아. 어휘가 부족해가지고 말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1부 끝내고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는 특별히 시청자분이 내주셨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침을 뱉으면 뭘까요? 아버지께서 침을 뱉으면 정답은 광고 듣고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백전 아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핑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에서 날아온 편지가 11시 17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아리송의 수수께끼 이게 정답 말씀드려야겠죠?
아버지께서 침을 뱉으면 뭘까요? 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침을 뱉으면 정답은 침투부입니다. 정답은 침투부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어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우피우피우님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26살 늦가기 복학생 남자입니다. 각막 이식 수술과 군 복무 등의 사정으로 이번 8월 말에 복학하게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계기는 연애의 달인 침디에게 연애 상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8개월 정도를 둘이서 같이 생활하며 생활 속에 서로가 녹아있는 그런 사이에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 8개월 동거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이에요. 반면에 제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생활합니까? 제가 복학하게 되어서 여자친구와 떨어지게 됐는데 한국에 같이 살다가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다시 복학을 하러 이제 미국으로 떠난 거군요.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항상 옆에 있었던 서로가 없으니 잠도 쉽게 못 자고 매일을 술로 달래는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저도 힘들지만 여자친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힘든 내색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자친구가 12월에 만나러 오기로는 했지만 제 학업은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이유로 늦춰져서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2년 동안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싶지 않네요. 여자친구의 힘듦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침디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시간이 어중간해 본방은 거의 못 챙기지만 침투부를 통해 침디 방송 재밌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오랜 시간을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실감들 이해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랜선 동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랜선으로 디스코드를 24시간 연결을 해놓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야지. 이게 좀 상실감이 좀 이게 무뎌지지 않을까 싶어요. 디스코드 24시간 켜놓기.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평소 했던 그런 어떤 느낌, 굳이 전화로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유학생 열받네? 일단 열받아요. 잘 사네? 이 부분 굉장히 열받고. 여자친구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유학생이 직장인 거 사귄다? 열받네. 능력자네. 이거 두 번째 열받고. 세 번째, 둘이 사이가 좋네. 열받네. 세 번째 열받는 거고. 굉장히 열받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연애는 거의 완전히 쑥맥입니다. 연애는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잘 몰라요. 집에서 그냥 계속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애 사연은 보내봤자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유하님의 사연입니다. 침하. 제 친구는 한국인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글쎄 침디가 캐치마인드 홍보차 성대를 갔더라고요. 마침 친구만 있는 밴드부 동방에 피디님이 들어오셨고 촬영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미친 친구가 그걸 거절했답니다. 갑작스러운 셀럽 방문 소식에 기뻤지만 자기는 1학년 짬찌기 때문에 쇄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동아리 선배들한테 온갖 핍박을 받는다며 카톡이 왔습니다. 한 선배는 이 내용을 가지고 도내를 해서 혼내주겠다며 협박성 카톡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카톡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단톡방이에요. 밴드부 단톡방인데 리얼 주펄이면 누구누구가 잘못했네. 빽! 죽여야지 빽!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대 방문했을 때 주펄님하고 같이 왔다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성대 방문해가지고 동아리방을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촬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밴드부 있는 층에서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그 전에 PD님이 촬영 동의를 이렇게 구하러 이렇게 다니셨구나. 저 그때는 그때 밴드부 옆에 있는 댄스 동아리 그쪽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펄님은 없었고 그때 이제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겠죠? 어차피 곧 나오니까 광희님하고 제국의 아이들 광희님하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주펄님은 없었으니까 안심하라고. 광희님 거기 성대에 나타나니까 막 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엄청 오시더라고. 근데 제가
동방 갔어도 뭐 그렇게 뭐 길게 찍지도 않고 금방 넘어가고 이제 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동아리 선배님들은 친구분을 그 갈구는 걸 이제 제발 멈춰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교미 기어원님 사연입니다. 친오빠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요? 다음 주가 오빠 생일인데 고민입니다. 오빠는 30살인데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니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 준비하려고 일어나면 오빠 너무 그때까지 밤새서 게임하다가 잘 준비를 합니다. 준내를 받습니다. 그래도 선물을 주려고 고민 중인데 게임 관련해서 뭐가 좋을까요? 최근 컴퓨터도 새로 다 맞췄고 컴퓨터 관련 기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팀 게임 중에서 재밌는 거나 신박한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물 받고 감동받아 눈물을 콸콸콸 흘릴 만한 선물 추천받아요. 이게 말은 이렇게 틱틱대지만 그래도 이제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요번에 대항해 시대 2 어저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스팀에서 대항해 시대 2를 샀어요. 14,0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샀는데 그거를 실행시키려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그 번역이 안 돼 있고요. 일본어판으로 해야 되고요. 그 디스켓을 바꿔서 껴줘야 됩니다. 완전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해주면은 그 옛날 추억에 잠겨서 눈물을 콸콸콸 흘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스팀 게임 중에 제가 뭐 재밌게 했던 게임은 뭐가 있었지? 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없는데? 바바 이즈 유. 바바 이즈 유 선물해주세요. 바바 이즈 유. 그 선물해주고 2시간 뒤에 다시 그 컴퓨터 하는 방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좋아서 죽으려고 할 겁니다. 막 온몸을 비틀면서 좋아서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바바 이즈 유 그렇게 안 비싸니까 선물해주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메나코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짐창맨님. 29살 남자입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를 정말 이 여자다! 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 청혼을 하고 여자친구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길에 밥 먹으면서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막상 여친이 결혼을 승낙하니 기분이 좋기보단 묘하더군요. 결혼 선배, 인생 선배인 침창맨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아니요, 미친놈입니다. 이거는. 아니 갑자기 왜 듣기 싫어집니까? 그게 표현을 보통 이런 사연은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좀 약간 말을 좀 이쁘게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겠죠. 자기 변호가 들어간 말이라면, 그리고 헤어지는 길에 밥 먹으면서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들더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막 흐리멍텅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왜 이런 감정인지 모르는 거를 이제 표현을 거기에 더 중점을 맞춰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듣기 싫어지더군요. 너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듣기 싫어졌겠지.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 굉장히 그 성격이 솔직하신 분 같고,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듣기 싫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을 하고 같이 뭐 생활하고 뭐 어떤 크게 큼직큼직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청혼을 한 건데, 결혼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려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스드메를 생각해야 되고 어디서 뭐 식장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상견례도 날짜를 잡고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서 집은 어디로 구하고 뭐 그래서 듣기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 요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꺼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거의 안 했어요. 그 소맘이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좀 현실적인 부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혼을 하셨기 때문에 메나코님이 좀 나대가지고 좀 하세요. 아셨죠? 참고로 저는 잘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버스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비 신부 버스 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캐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일 좋은 건 이제 서로 캐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캐리하라는 게 아니고 캐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비 신부님도 뭐 본인이 캐리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캐리꾼이 2명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그분을 찾아보세요. 조별과제 그 헌터, 과제 헌터 누구더라? 그 누구지? 그 아저씨 있잖아요. 아무튼 15,000원 받고 해주는 그 과제 헌터 누구누구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맡기시는 건 어떨까요? 있어요. 인터넷에 조별과제 헌터 치면은 그 카톡 내용 나옵니다. 그거 이제 한번 보시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히든 오징어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저는 서울 영등포의 한 만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여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 손님 비율은 5%의 중년 아저씨들, 5%의 양복 입은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90% 젊은 커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학 시즌이라 어린 친구들은 안 오더라고요. 손님들 대부분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2030이다 보니 손님들이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두는 수레를 정리할 때 보면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 열혈강호 등 익숙한 만화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웹툰 단행본을 보는 손님들도 정말 많았어요. 대략 일반 만화책 보는 사람 반, 웹툰 단행본 보는 사람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웹툰을 꽤 보는 편이라서 반가운 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말년 시리즈는 없더라고요. 이말년 수필도 없고, 이말년 시리즈도 없고, 이말년 서유기도 없어요. 왜 없는 걸까요? 단행본이 아예 안 나왔나요? 알바하면서 한가할 땐 만화책 빼서 읽는데 이말년 작가 만화책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사장님한테 이말년 시리즈 책 들여오면 안 되냐고 말했더니 넌 책 재고는 신경 쓰지 말고 떡볶이나 잘 만들어 라고 해서 괜히 삔또만 상했습니다. 최근에 떡볶이 주문을 라볶이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게에 이말년 시리즈가 들어와서 손님들과 제가 아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장님이 이말년 시리즈를 들여올까요? 이말년 서유기도 함께 보고 싶은데 사장님을 설득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여사장님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서유기는 들여올 수가 없어요. 왜냐? 서유기는 1권만 나왔어요. 1권만 나왔는데 어떻게 들여놓습니까? 2권이 없는데. 그리고 수필은 단행본이 아예 안 나왔어요. 왜냐? 분량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나온 만화책이 이말년 4커트급 1권짜리, 그리고 이말년 시리즈 1권, 2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3개는 들여놓을 법해요. 주옥 같은 만화가 많아가지고 또 몇 개 좀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이말년 4커트급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사장님을 설득하세요. 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거 말고 안 보여드렸던 거 위주로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요걸로 해야 될까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4컷 특급에 나왔던 거예요. 재밌죠? 이때 당시 시대상을 또 제가 또 한번 훑었죠. 뭐랄까 민심을 또 이제 또 대변하는 그런 만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때 당시에는 커피가 가격에 익숙하지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딱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같이 웃고 울고 그랬었더랬죠. 시대상을 훑는, 시대를 대변하는 뭐 그런 만화가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죠.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커피 가격에 익숙해졌는데 이게 너무 아무튼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4컷 스페셜 추천을 좀 해주시고, 이말년 시리즈는 일단 안 들여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 대표작을 이말년 4커트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끼는 만화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호미 작가님의 신과 함께는 무조건 이제 만화방에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번에 이제 부산에 만화방에 갔을 때 신과 함께 코너를 갔어요, 제가. 그래서 봤는데 미친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책 꺼낼 때 책 윗부분이 다 달아져 있는 거예요. 하도 꺼내가지고. 뭔지 알죠? 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기울여가지고 꺼내잖아. 그 부분이 달아있어요. 비늘이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 그 정도로 대단한 만화입니다. 신과 함께, 갓과 함께. 아무튼 이말년 시리즈는 근데 그런 어떤 비닐이 뜯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만화방에 비치를 해놓으면은 손님들이 최상의 품질로 볼 수 있다는 거를 어필을 많이 해주십시오. 거의 새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식이 시마리 치킨님의 사연입니다. 저 미친놈일까요?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널 때 일부러 느긋하게 건너가요. 대로에 차들이 다들 신호 끝나기를 기다릴 때
그 차들을 관객이라 생각하고 나는 영화제에 초청된 배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자들의 시선을 즐깁니다. 런웨이라는 생각으로. 모델의 런웨이나 뭐 그 영화배우 레드카펫 같은 거. 아주 천천히 초록불 남은 시간 알뜰히 써서 딱 맞춰 걸어가요. 그럼 몇몇 운전자들은 겁나 열받겠지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어쩔 건데 크크 초록불에 건너가는 건 내 권리라고 꼽으면 신호위반 하시던지 라고 생각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몇 년 전부터 쭉 그래왔는데 저 미친놈인가요? 이게 뭐 이 횡단보도 그 뭐 신호 그 말하는 거는 아마 그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우회전 할 때 그 횡단보도 있는 거 그쵸? 그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맞아요. 매식이 시마리 치킨님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하면 돼요. 운전자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일입니까? 운전자는 아무 생각 없는데 매식이 시마리 치킨님은 행복해졌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소확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서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으면은 그쵸? 플러스 될 것도 마이너스 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매식이 시마리 치킨님이 마음가짐을 딱 하고 건너니까 어때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그냥 평소와 똑같고 매식이 시마리 치킨님은 하루가 즐겁고 그쵸? 몇 년 동안 쭉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들이 다 매식이 시마리 치킨님을 보러 온 팬이라고 생각하고 레드카펫 위를 우아하게 걷는 그런 모습으로 초록불 시간 꽉 채워가지고 알뜰하게 지나가야지 이러면은 그 오늘 하루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아무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이제 운전을 또 하기 때문에 뒤에서 그 차 막히는 시간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쫙 있어가지고 막 엉켜가지고 막 빵빵거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그 빵빵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안 되는 거지만 그 뒤에서 빵빵하면 이제 그때는 좀 압박이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는 몰라. 이제 을에 이제 초록불에 막 지나가니까 왜 사람도 없는데 왜 안 가고 있지 앞차는? 혹시 휴대폰 하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휴대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빵빵 해가지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새끼 휴대폰 하나? 그래서 빵빵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어떤 한 사람이 드그적 초록불 시간 다 될 때까지 건너는 게 아닌가? 뒷차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초록불일 때 이거 우회전 하면은 안 될걸요? 그쵸? 초록불일 때 사람 없어도 건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딱지 뗐는데? 뗐다는데? 그러니까 보행자 없었는데 갔는데 딱지 뗐대요. 되는데 한번 정지했다가요. 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되는데 안 끊는다고 하람. 불박 변호사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왜 하는 거냐고 화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건 있어. 의례적으로 해. 그쵸? 의례적으로 해. 차가 이제 초록불인데 사람 다 건너고 잉여 시간 있잖아. 막 한 5초 남을 때 있어. 막 3초 남고. 그럼 이렇게 막 가. 오른쪽으로. 경찰 있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경찰 있으면 안 되는 건 다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뭐 경찰 있으면 안 되고 경찰 없으면 되고 이게 어딨어. 그죠?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아버지 딱지 뗐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그 초록불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가거든요. 안 들키면 합법이라고요? 아무튼 안 들키면 합법입니다. 근데 지키세요. 근데 그런 건 있어. 뒤에 그 빵빵거리고 막 차 막히고 이러면은 그게 또 이상하게 압박입니다. 특히 오른쪽 끝에 지구 차선이죠. 지구 차선. 직진 우회전 다 되는 차선. 근데 오른쪽에 깜빡이 넣고 막 슬금슬금 내 똥꼬 찌르고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압박이지 않을 수가 없어. 슬금슬금. 뒤에서 막 옆에 내 공간 옆에 우회전 공간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 어떻게 막 지나가 보려고 막 안달복달하면서 막 안절부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그런 게 있습니다. 김코레일님의 사연입니다. 힘세고 강한 아침디. 아침과 침들을 교묘하게 이어붙인 고급 말장난 스킬입니다. 깔깔 웃으시면 돼요. 어느덧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랐는데 대학에 온 이후 제 아싸력을 실감하곤 합니다. 휴학 한번 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대학을 다녔는데 가끔 지나가다 동기를 마주치면 야, 너 전과한 거 아니었어? 라는 소리를 몹시 자주 듣습니다. 뻥안 치고 여러 사람한테 4번 이상 들었습니다. 후배들도 휴학하신 줄 알았어요
라며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의심하더군요. 아싸가 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인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마치 가우스 전자의 남우명 씨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우스 전자의 남우명 씨는 그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항상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적당히 있지만 시간표를 맞추거나 밥을 같이 먹자고 연락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홀로 자취방에서 외로움에 사무쳐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데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 전공 개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뭐 교양은 뭐 다를 테고 서로 전공 개수가 적은 거 아니야? 그럼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니면 늦게 오거나 정시에 온 건 맞아요? 저 김한자 자식이 진짜 아싸는 말도 안 걸어준다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쵸? 휴학하신 줄 알았어요. 야 너 전과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그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굉장히 그 뭐랄까 다른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연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아싸가 아닙니다. 아셨죠? 다음 사연입니다. NY09님 사연이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유튜브를 보다가 재수없게도 침착맨을 접하게 된 이후로 하루도 침디를 빼먹고 살 수 없게 돼버린 27살 백수 어학 연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주에 처음으로 미국에 위치한 어학 연수 학원에 들어갔는데요. 외국에 가기 전에 수많은 친구들과 선배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한국인 친구들과는 한마디도 나누면 안 된다. 언어 향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클래스에 총 15명 중에 5명이나 한국인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무시하면 되겠지? 라는 마인드로 영어로만 대답을 했었지만 한국인들이 무심코 뱉는 한국말에 저도 모르게 한국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부족해서 다른 외국인과 대화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친해지지 못하고 있는데 게다가 저는 유사 투수답게 싸바싸 마인드에 친구도 잘 못 사귀는 성격이라 걱정만 앞섭니다. 어제는 한 유명한 관광지인 비다리를 혼자서 건너고 있었는데 추석이라고 제 얼굴이 보고 싶다던 부모님께 보내드릴 셀카를 혼자서 찍고 있는 제 모습에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늘 때까지 친구 없이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라도 견디기 위해 한국말이라도 꺼내야 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잼대! 이게 유학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국 가면은 한국인들하고 뭐 놀아서 한국말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영어가 안 늘고 영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한국인들하고 놀아야 되고 한국인이랑 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외국 가면은 한국인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말을 거는데 어떻게 무시해요? 간단하게 대답만 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좀 그렇잖아. 이제 친해지려 해봤자 늦었음. 일본인 척하면 돼. 위치 선정이 나빴네. 한국서도 한국어 잘 안 하면 꺼리게 되잖아요. 아니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말을 거는데 의도적으로 안 친해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나는 나한테 말을 거는데 의도적으로 그 거리를 둔다는 게 못 알아듣는 척을 한다고? 한국말을? 그래서 저는 이왕 갔으니까 좀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근데 얘기가 외국인들하고 돼야지 느는 거지. 대화 자체가 답답하면 외국인들이 안 놀 거 아니야.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친구랑 놀고 싶지 외국인 애들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외국인 친구가 영어 교재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인 친구랑 노는 것도 그렇고 외국인 친구랑 노는 것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계속 말을 하면서 따로 시간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외국인하고 놀든 한국인하고 놀든 뭐 그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 유학 간 사람 뭐 얘기 들었는데 막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끝나고 어학 공부를 계속 했대요. 일단 듣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하고 이제 뭐 그런 어휘나 막 이런 거 막 계속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 몰라 나는 영어 난 거의 그냥 일자 무식이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그 왕날편은 여기까지고요. 9월 17일 화요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노사여여는 주건 고획조나 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에 붙은 빙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